자, 일단 우리 드디어 오늘 이제 1차 방정식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 1차 방정식의 풀이로 쌤이 얘기해 준 게 방금 뭐 앞당에서 했던 우리가 지난번 했던 등식의 성질 갖고 풀이하는 법으로 연습을 했었어. 맞지?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방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 번 더 등식의 성질로 하는 거 보여주고 비교해서 새로운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우리는 이 방정식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건 이 미지수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최종 x만 남겨놓는 거야. 그지?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노? x 제외하고 2나 1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했지. 그런데 그거를 할 때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2x 플러스 1 있고 5라고 하는 거 좌우변에 있는데 여기 무슨 짓을 한다?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1을 빼버리고 좌변에 뺐으니까 우변도 빼라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이렇게 빼버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얘는 사라지고 많은데? 약사하는 거야? 없어지면 자 여기는 좌변은 2x가 남고 우변은 4가 되는 거야. 맞아? 이렇게 두고서 2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그냥 x로 즉 개수가 1이 되려면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 된다. 따라서 x는 2다. 자 이런 식의 방법으로 문제를 푼 거야. 이게 뭐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죠? 자 구분 지을게요. 자 그런데 이거는 등식의 성질로 풀라고 할 때나 이렇게 적지 이제부터는 이걸로 쓸 일이 없습니다. 지금 배우게 될 이항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이 방법 대신 이항이라는 걸 쓸 건데요. 자, 이항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집을 옮기는 걸 뭐라 그래? 뭐 한다 그래? 이사. 그렇지. 이사. 이자가 쓰이잖아.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는 뭐야? 그 사자가 집을 의미하잖아. 집을 옮긴다 해서 이사란 말이야. 이건 뭐겠노? 우리가 배운 항이잖아, 항. 질문해보자. 항이 뭐지? 하는 그 문자가 식으로 문자가 숫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그렇지. 수나 문자가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 항이야. 맞나? 항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항을 이사를 보내겠다는 거야. 이사 보낸다고 하는 거를 등호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옮겨 다니는 걸 이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돼. 됐나?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결과를 좀 볼까? 등식의 성질로 이 숫자를 빼기 해가지고 양쪽 적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걸 어차피 여기는 없어질 거니까 2x만 남겨놓고 여기에 있던 플러스 1을 이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플러스 1이 옮겨가서 마이너스 1로 됐다고 보고 자 여기 마이너스 1 살아남았죠? 얘는 사라질 거니까 0으로. 그러면 얘만 남고 5에다가 1 뺏는 답이 나왔잖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항을 이사를 시키겠다. 이 항을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2x는 4라고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좀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실제로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 거꾸로 풀기잖아. 어떤 수 구할 때. 기억나나? 그렇게 해서 양변은 이제 양변 2로 나누는 거는 똑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요. 이거 이렇게 부호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2x 마이너스 1은 5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어떻게 준다? 오른쪽으로 이사를 시켜요. 그러면 2x는 얼마가 되지? 얼마가 되나? 야, 이사 시키면 부가 반대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조심하세요. 거꾸로 풀기 또 올리라고. 뺐으니까 더해줘야 된다고. 6 빼고 x는 3이란 답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등식의 성질 이용한 것보다 훨씬 편하죠. 맞죠? 자,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이것도 얘기해 볼게. 지금 일단은 요 항을 움직이는 이 항의 방법인데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잘 봐. 요것도 2 곱하기 x고 4였는데 양변 어떻게 줬냐면 2로 나누기 해준 거야. 맞지? 네. 나누기 한 거야. 그래서 x는 4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 과정 한 개 떠올리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나누기였다면 곱하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나누기는 옮겨가면 더하기는 빼기가 되고 빼기는 더하기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 연산들을 서로 반대가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끝나긴 해. 근데 이때 조금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금 내가 얘기한 이 이항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는요. 여러분들 저 계산 무조건 반대로 하는 거라고 요거 네 가지를 다 이항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딱 여기까지만 이항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이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산할 때는 서로 반대로 가면 되긴 되거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용어는 이게 이항이야. 자, 왜 그런가 하면 항이 옮겨다니는 게 이항이잖아. 여기 곱해진 수가 반대로 곱해진 거 나눠지고 나눠진 게 곱하기가 되는 건 항이 옮겨간 게 아니야. 그냥 등식의 성질로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곱해주고 나눠준 거에 대한 일환인 거지. 이항은 얘만 이항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이건 용어적인 측면이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계산은 그냥 반대로 하면 돼요.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면 돼.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서도 2x, 자 2가 곱해졌으니까 2를 나눈다. 만약에 여기도 자 3분의 x가 있고 여기 자 2라고 하는 답 나왔다 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을 나누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계산할 때는 곱하기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항이 아닙니다. 얘는 등식의 성질로 푼 거예요. 그치? 요건 용어 구분만 좀 지을게.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 머릿속은 이렇게 넣어두면 돼요. 다 거꾸로 정리해주면 돼. 이거 거꾸로 풀기잖아. 그죠?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제는 그러면 방정식에 대한 풀이까지 다 끝이 난 거예요. 다 끝이 난 건데 뒤에 이제 손 연습해야 되는 건 복잡한 숫자, 괄호가 있는 거 이런 거니까 그게 식처리는 자료입니다. 자 일단 그 88쪽에 필수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설명해 볼지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필수 문제 1번에 보면 자 이항하시오라고 돼 있죠. 그죠? 이항하시오. 자 그래서 5x 플러스 1은 6돼 있고 여기에 밑줄 거 있으니 이 항만 옮겨라고 했잖아. 옮겨버리면 남는 거는 5x만 남고 우변은 어떻게 돼? 6에다가 이항시킨 걸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산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연습하는 문제라서 이렇게 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2, 3, 4 한번 해보고 이따 정답 확인할게요. 한번 풀어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자, 뭐 풀다 조금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자, 쌤하고 하나하나 같이 해봅시다. 자, 괄호 2번을 한번 봐요. 2x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0 있잖아.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10에 밑줄 거 있으니 자 우변에 숫자가 있었잖아. 그럼 이항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우변에 있다면 왼쪽으로 가줘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8 그대로 돼 있는 상황에 마이너스 10이 넘어오면 얘는 플러스 10으로 바뀌고 자 우변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 있던 게 왔잖아. 그럼 우변에 남아있는 거 있나 없나? 그럼 아무것도 안 적고 놔두면 되나? 아니죠. 없는 거 뭐라고? 없는 거 뭐라고? 그렇지. 야, 그 모르고 적당히 유도해서 답이 나왔구나.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x 앞에 뭐 문자 앞에 개수가 안 보이는 거는 1이지만 숫자 상수항하고 이런 게 다 옮겨져서 빈자리가 만들어진 건 값은 0이에요. 그 애들이 그것 때문에 좀 문제 풀 때 자꾸 헷갈립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숫자 마이너스 2인데 빼기 2, 그죠? 빼기 연산의 마이너스인지 숫자에 붙은 마이너스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쌤은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무조건 음수를 만드는 마이너스로 붙여서 해석하라 그랬다.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아마 명연히 계산할 때 머리가 복잡했다면 그 부분일 거야. 맞지? 헷갈리지? 그게 이게 왜 10 빼기가 됐다가 또 마이너스 2로 봐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마이너스 2로 봐. 그걸 뭐 하나로만 결정지어서 헷갈리니까. 그럼. 자 그러면 자 바로 3번은 이제 밑줄 두 개 있죠? 서로 상호간에 양쪽을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좌변의 x는 가만히 놔두고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3x가 좌변으로 가면 어떻게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플러스 3x로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7이 우변으로 가면 플러스 7인데 우리는 그냥 여기서는 플러스 q 필요 없죠. 그냥 7 적으시면 돼요. 이해됐나? 그 다음에 그래서 괄호 4번 같은 경우에 이항을 시켜주면 자 여기 3x 놔두고 우변에 있는 2x가 건너오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우변은 원래 3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 5를 옮겨야 되니까 플러스 5. 자 이렇게 답을 적는 걸 원한 겁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자 이항이라 하는 게 확실하게 알겠지? 항을 옮기는 거야. 항을 옮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이죠. 1차 방정식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그 말뜻이 뭔지 설명이 돼 있죠. 지금 그 88쪽에 위에 박스 개념 설명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자, 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자, 방금 이항이라고 하는 거 배웠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좌우변에 있는데 우변에 있는 까지 전부 다 왼쪽 다 옮긴다면 우변은 이퀄형으로 정리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정리했을 때 여기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이 만들어지고 아까 우변 비워진다고 했잖아. 이퀄형으로 되면 이게 1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1차 방식 판단할 때 무조건 다 옮겨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양쪽 이렇게 펼쳐서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뭐 2x 플러스 1은 뭐 x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상관없어요.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1차식이죠. 확인할 거는 얘를 이항했을 때 x가 살아남는지 안 남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로 가는 거지만 이렇게 적어놨다고 해서 1차 방정식이 아닌 게 아니라고. 뭐 말인지 알겠나? 1차 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됐죠? 이항한 결과가 이런 모양에서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 모양으로 적어도 1차 방정식은 건 맞습니다. 이항 시켰을 때 이 모양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뭔지 개념 잡았으니까 필수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지금 보기에 6개 예시가 보이지? 그럼 하나하나 보면서 보자. 일단 방정식은 식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방정식은 뭐다? 선생님이 등식이라고 강조했죠? 네. 그래서 등식이려면 무슨 기호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지금 자 첫 번째 그 기억은 등호가 없잖아요.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등호부터 있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 거. 자, 그럼 뭐 니은은 어때요? 1차식이 맞나요? 아니죠. 그럼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이 아닌가요? 1차 방정식이 아닌가요? 자, 왜 대답이 시원하게 안 나오죠? 1차 방정식 맞아? 네. 자, 우리 눈에는 분명히 2차 항이 보여서 2차식이라서 1차 방정식 아닌 것처럼 여기서 장난질을 해두었지만 뭐야? 이항 시켜서 요거 나오면 되니까 얘를 이항을 시켜줘 버리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죠? 네. 그래 버리면 1차 항만 남아서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세 번째 건 어때요? 디귿은 맞나요? 자, 요거 몇 면이나 한번 판단해봐라. 디귿이 1차 방정식이 맞나 틀렸나? 확인하는 방법은 우변을 좌변으로 다 옮겨서 식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차식이 남다 안 남다 판단하는 거예요. 영렬 어때? 응? 맞아. 근데 왜 대답 일찍 안 나온 이유는 겁나는 거야. 혹시 틀릴까봐? 상관없어. 뭐 맞고 틀리고 처음 배우는데 뭐 의심하지 마. 자, 거기서 자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자, 지우 이것도 설명 비교해서 잘 들어. 일단 우리가 다 모든 걸 이항시켜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걸 볼 거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있지. 1차식이라고 하는 건 ax 플러스 b의 꼴에서 a만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b는 존재성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서 이게 1차 항이고 얘가 상수항이잖아.
이 상수항의 존재 여부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이 1차 방정식 이제 체크할 땐 뒤에 있는 이 상수 이항시키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만 체크하세요. 얘만 이항시켜줘서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인데 개수가 같은 수가 아니면요 이항시켜도 계산하면 0이 될 수가 없죠. 개수가 똑같을 때나 사라지겠죠. 이해돼? 네. 그렇게 체크하면 쉽습니다. 그럼 디귿은 만든 거예요. 그럼 자 리을 봐라. 자 너네 거기 적혀있는 -3 신경 쓸 필요 있나 없나? 없죠? 자 그러면 x를 좌변 옮기면 사라지나 안 사라지나?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식이 돼야 안 돼?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이해됐죠? 영현아 이해되지? 네. 같은 거 보이거나 하면 이항하면 사라질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미형은 어떻게 돼요? 아닌 거 같은 데요가 아니라 아닌 거야 맞는 거야. 딱 결정 지어봐.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아닌 거야. 맞죠? 왜 아니에요? 이항했을 때 x 3제곱이 3제곱인가요? 제곱. 제곱 아니야? 제곱이 그러니까 2차 항 -x제곱이 신경이 거슬리는데 얘는 이항시켜서 정리해봐도 안 사라지죠. 2차 항이 있으면 2차식입니다. 그러면 무슨 방정식이 된다? 추측해봐. 2차 그렇지. 그 중3돼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 없습니다. 1차식 정해서 1차 방정식, 2차식 들어가면 2차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자 비역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비역은 좌변에 있는 괄호를 풀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괄호 풀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4 됐나? 그러면 상수는 신경 쓰지 말고 1차 항끼리만 이항시켜서 없어질지 안 없어질지 보세요.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맞아 안 맞아? 아? 없어지는데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1차 항이 존재해야 1차 식이란 말이야. 같으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이해됐나? 자 일단 쌤이 저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1-1, 2-1 풉니다. 알았나? 좀 어떠야? 그 지금 요 내용은 이해할 만해? 어? 영현이는 어떠노? 이해할 만해? 오히려 앞쪽에 계산 복잡하게 하는 것도 이게 좀 더 깔끔하지 않아? 그렇지.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산뜻하고 뒤에 우리가 저기 저 뭐 좌표 평면 뭐 정비례 만비례 하는 저 그림 그리는 단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주제 들어가고 중학교 2학년 때문에 함수라는 타이틀로 그게 나오는데 되게 어렵게 느끼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우리가 요 방정식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우는 그 부분에서 개념이 좀 애매하게 그림을 외우더라고 애들이. 그림의 모양을 외워서 푸니까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가 박살이 나는데 그게 고등학교까지 계속 연결이 돼. 애들이 정말 수학 힘들어, 함수 되기 힘들어.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말 뜻 가지고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2-1번까지 다 확인해봤나? 자, 근데 희원이는 다 했어? 응? 아까 그런데 왜 여유를 부리시던데요?
했어.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르게 한 것은 되는데 혹시 자 명현아 1-1번에 답 확인 한번 해볼래? 몇 번인 것 같노? 4번. 자 보자. 딴 사람들은 희훈이는 4번 맞아? 그럼 요거 설명 안 해줘도 되겠나? 네. 그 다음 자 맞아요. 그 4번 맞아. 그럼 자 2-1번 한번 보자. 1차 방정식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는 방법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봅시다. 자 1번은 맞나?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OX로 대답하세요. 1번 맞아요. OX O지 1번 O. 자 2번은요? 2번은 O야 X야. O. 자 왜냐면 이거 X 제곱이 있지만 이항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1차 항만 남아요. 그래서 얘 되는 겁니다. O. 다음 3번 이항시켜도 1차 항 살아남죠? 네. O. 4번 괄호 풀어서 보니까 우변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잖아요. 근데 좌변도 마이너스 2x죠? 이항하면 사라지죠. 똑같은 거 있으면 이항하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3분의 x 마이너스 2는 4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자, 몇 차식이냐 또는 몇 차 방정식이냐 할 때 자, x분의 3 더하기 1은 5. 자, 이거 1차 방식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괜히 그 드물이 없애게. 자, 요거 1차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시 할 때 이렇게 준 적이 있는데 얘가 1차식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저도 분모의 문자가 있어요. 그렇죠. 분모에 문자가 있는 건 분명히 몇 차식이라는 표현이 안 된다고 얘기했다. 맞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몇 차식이라는 표현은 당식에서만 나올 수 있는데 분모에 문자가 들어간 건 당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몇 차식이라는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주어지면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여기 숫자 보면 꼭 x 한 개만 적혔으니까 꼭 1차 항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문제에서 분수꼴로 적히니까 애들이 분수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분수 안 된다 했는데 얘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꽤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 얘는 x가 있는데 3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개수가 3분의 1인 겁니다. x는 분자가 아니라 분모가 아니라 분자에 그대로 잘 곱해져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분모라는 그러니까 분수라는 말에 헷갈리지 말라고. 알겠나? 분모에 문자가 있는 게 아닌 거지 분수가 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착각한다. 정확하게 개념 갖고 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 88쪽 있는 내용까지는 다 커버가 됐고, 자, 이제는 여러분의 빡지 타임이 곧 다가옵니다. 알죠? 희망찬 빡지 생활. 부교재 안 주면 돼요. 어? 부교재 안 주면 돼요. 그거는 상황 보고 전체 양을 봐야지 맞춰야지. 하지만 그 부교재 과제는 분명히 개인화를 시킨 거라서 개념 유형 숙제나 혹시 프린트 문제는 가급적 다 외우더라도 부교재는 사적으로 일이 생기거나 내가 힘들 수 있잖아. 그러면 나한테 통보만 해. 어머니 통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부분 과제는 철저히 개인화를 시킬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 하기 싫으시면 안 돼. 공부가 하기 싫으시면 안 돼. 자, 어찌됐건 자 좋습니다. 자 89쪽에 이제 개념 확인을 볼게요. 자 이제는 아까처럼 성가신 등식의 성질이 아니라 방금 배운 이제 이항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거니까 몇 개 샘플 보여줄 테니 이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자 거기 개념 확인 한번 봅니다. 일단 뭐 빈칸에 숫자 채우는 거는 자 여러분이 채워보시고 나면 일반적인 풀이로 들어갈게요. 일단 이 방정식을 풀어라. 그죠?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2와 마이너스 7을 꺼지게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개체 빼기 7로 보지 말고 마이너스 7을 더해진 걸로 해서 그래. 그러면 다 돼. 자 그러면 좌변에 우선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항을 시켜주면 15에 7이 더해지는 거야. 맞지?
지금은 내가 샘플로 보여줬지만 다음 계산할 때는 암산으로 답 내면 됩니다. 이 정도는요. 2x는 얼마? 22가 되나요? 네. 그럼 양변 2로 나누게 하겠죠? 그죠? 얘는 이항 아니라 그랬다. 맞죠? 2 곱해진 거 2로 나눈 거 반대로 보이지만 얘는 이항은 아니고 등식의 성질을 푼 겁니다. 9번만 찝시다. 10일 딱 튀어나온 거예요. 됐죠? 자, 바로 2번. 4x 플러스 5는 x 마이너스 2. 자, 우리 이거 보자마자 무슨 짓을 하고 싶습니까? 이요. 그렇지. 무엇을 어디로 이항할까요? X. 자, 그럼 자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일단 기본적인 풀이는 미지수를 왼쪽으로 옮기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항할 게 뭐야? 2를 마이너스 2를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죠. x만 좌변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7도 이쪽으로 옮겼잖아. 그렇다면 이 5를 우변으로 옮겨줘야겠죠. 자, 이렇게 동시 작업해 봅시다. 자, 좌변에 4x 남겨두고요. 우변에 있던 x를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바뀌어? 네. 어떻게? 네.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자,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2가 있었는데 5를 이항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적어볼게요. 나중에 숙여지면 이건 암산 될 거니까 그 내가 굳이 안 해줘도 여러분 알아서 할 거예요. 맞죠? 으씨, 뭔가 이 웃는 모습이지 왜? 아니야? 지겨워? 쉬운 시간 없어서? 그건 아니고 약간 딴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아빠가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야? 3X. 3x. 내 캐치 실수로 xx 날리고 3이라고 정상 이제 4라고 정상 꽤 있다. 그러지 마라. 계산하면 3x.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7. 오케이. 그럼 x의 값은 마이너스 7분의 3을 나누게 한 거 아니에요? 3. 급하다. 내려가야 되죠. 이렇게. 맞아? 네. 야, 그렇게 실수하는 순간, 그죠? 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가든 나락을 가는 거죠, 나락을. 자, 그럼 자 필수 문제 3번 연습을 해보는데, 이거 다 한번 그냥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처음인데. 자, 요거 이제 시속하게 갑시다. 좌변 2x만 남기시고 9를 이항을 해. 그러면 얼마가 된다? 빼기 9니까 자, 3 빼기 9 해보자. 3 빼기 9 얼마? 마이너스 6.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2로 나눠주면 얼마? x는 X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갑니다. 자, 참 맞다. 근데 애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애들 정말 나중에 잘 되는 애 아무도 못 봤다. 수학 다 망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요. 지금 우리가 내가 식으로 이항시켜 이거 나열해서 이거 방정식으로 푸는 건데 어떤 애들은 이걸 안 하고 머리로 여기다 땜질해가 숫자 넣어가지고 끼워 맞추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으니까 9가 3이 되려면 6이 적어야 되는 요게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네. 이 과정을 머리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면 이득 이 정도 수준 문제 풀 때는 다 커버돼요. 근데 이걸로 해가 자꾸 손 안 대고 귀찮게 자꾸 여기다 끄적끄적거려 숫자 넣어보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거나 복잡한 숫자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머리 갖고 끼워 맞추는 걸로 못 풀어요. 실제로 내가 저 뒤에 학년 애들도 막 방정식 풀어가면 답이 오락가락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펴보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조하거든. 식으로 풀으라고.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정도 문제는 끼워서 할 수 있지. 누구나 할 수 있지. 근데 그거 맞들이지 마라. 특히 초등학교 때 계산 빠른 남학생들 망합니다. 그러지 마라. 너 여기다 이러다 끄적끄적거리잖아. 내가 왜 시험 칠 때 끄적거리나 말 하는 거 표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다가 숫자 넣어서 샘플 잡지 말라고. 식으로 가세요. 애들이 이 말뜻이 뭔지 몰라. 나중에 망한다 진짜. 됐죠? 방정식으로 푼다는 게 뭔지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괄호 2번도 야, 지우 많이 찔렸다 그지? 내가 이제 강조합니다. 내 애들 나중에 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인을 찾아보기 그거든. 자, 일단 요거 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살짝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문제 낸 거예요. 괴롭히려고 냈는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해도에 따라서 내가 좋은 팁을 가르쳐 줄 건데 갖고 싶다. 자 일단 봐. x가 무조건 일단은 좌변으로 가는 걸 우선으로 우리는 연습할게. 그럼 여기 상수는 오른쪽으로 와야식 정리가 되겠죠. 됐나? 마이너스 4x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맞나? 얘 움직이면 마이너스 3. 우리는 마이너스 꼴 보기 싫은데 정말 마이너스 많이 깔아놨죠.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예요 이거.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좌변 계산은 마이너스 9x. 자 다 같이 마이너스 9라고 생각했죠? 네. 요거 마이너스 3이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게 하면 얼마가 되나요? 생각보다 대답이 시간이 걸리시네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x. 어? 네 마이너스 9로 나누자고 했는데요. 아, 너는 그냥 9로 나눴어? 네. 자 그래도 상관없지만 쌤이 개체 자 강조한 포인트 놓쳤잖아.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다루는 수는요 중학교 내용이자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붙이 다니죠. 절대 떼지 마세요. 떼는 순간 헷갈립니다. 많이 느꼈지? 떼지 마. 무조건 붙여. 마이너스 9를 동시에 나눠. 그러면 마이너스를 나누기 때문에 결과는 플러스야. 그다음 자 9분의 3이죠. 얼마요? 됐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아유 이해도에 따라서 조금 내가 다르게 방법을 해볼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요거는 그냥 참고 삼아 듣기만 하시고요. 요거 혹시나 자기가 이게 원활하게 잘 되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했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 주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계산적 점검하려고 꼭 마이너스 나오고 이렇게 줘요. 자 근데 이 친구를 자 생각을 해보면요. 이걸 이항을 시키면 얘랑 두 개 이항을 시켜주는 거야. 맞지? 근데 약간 역발상으로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버리면요. 한꺼번에 끝나잖아요. 여기는 3이 남고요. 여기는 5x 플러스 4x가 되니까 나중에 되면 그냥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걸 우변에 놓고 푸는 게 안 익숙할 거예요. 왼쪽에 놔두고 x는 뭐라고 답을 적고 싶기 때문에 얘를 그냥 9x는 3이라고 좌우 바꾸는 거 마음대로 되잖아. 그래 이렇게 놓고 계산해주면 부호에서 자유롭습니다. 자유롭다 딴 게 아니야. 마이너스가 없으면 편하잖아. 이렇게 풀게 될 걸 일부러 이렇게 뒤집어 적어놔요. 좌변 우변을. 처음부터 5x는 3-4x라고 문제를 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장난쳐요. 선생님들이 문제 낼 때. 문제 다 했습니다. 이런 거 많아. 그래서 이게 좀 적응이 된 사람은 얘 이항식이 좀 편하잖아? 이렇게 해두고서 어차피 우리는 자가 이렇게 적거나 통째로 뒤집어서 적거나 등호가 들어간 등식이기 때문에 상관없잖아. 그죠? 그래서 내용은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는 거지만 얘를 적을 때는 왼쪽에 적어버리라고. 남은 걸 반대로. 이게 조금 이해가 된 사람은 이걸 써먹으면 되게 부호에서 자유롭단 말입니다. 위치를 옮겨서 적어주고. 요거는 팁으로 이해가 되면 써먹고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연습하세요. 전법대로. 됐죠? 한번 좀 연습해보고 적응되면 편해질 거니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 이거조차 생각해보니까 아예 뒤집어 적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다. 자, 약간은 이런 게 필요한 게 나중에 되면 남들보다 빨리 계산해야 되는 게 시간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 1초 아껴놔야 어려운 변별 문제에서 맞출 수 있는 아이디어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계가 깔립니다. 이거는 팁이야. 자 그러면 내용 설명은 어디가 됐는데 자 저기 복잡해 보이는 한 문제 정도 풀고 내가 과제를 좀 제시를 할게요. 그래가 요 빡빡지는 선생님이 저기 적어놓고 다음 시간에 복잡한 방정식 풀이까지 연습시키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 연습을 시킬게. 알겠나? 오늘은 여기 간단한 것까지 개념편, 유형편 문제만 풀고 과제하고 다음에 빡빡이 줄게. 자, 3-2번에 좀 복잡해 보이는데 자, 괄호 5번, 6번 중에 뭘 해줄까? 찍어라. 6번. 6번 해줄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분수가 들어갔고, 분수가 있으면 우리 통분하고 싶어지는데 지금 통분해서 적으면 좀 불편하다, 맞지?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통분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분배법칙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딱 앞에 수가 보니까 전부 다 분모가 약분이 되죠. 그러면 분배해도 불편함 없다, 그지? 이건 문제 상황에 따라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수를 골고루 곱해준다. 자, 이걸 떠올리면서 자 정리합니다. 얘랑 곱하면 약분하면 3이 되니까 3x가 될 거고, 얘 약분하면 2가 될 거고 빼기 4. 자, 좌변 정리 다 됐죠? 우변, 자 9를 곱하게 합니다. 약분해서 x. 자 9랑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9. 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좌변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3x 마이너스 2는 x 마이너스 9. 이건 아주 평이하네요. 이제는 3x에 얘 이항시켜준다. 그 다음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2를 이항시켜주니까 플러스 2가 된다. 자, 요 이항했는 모습 자 상상됩니까? 네. 처음에 안 되면 자꾸 이렇게 표시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해보세요. 처음에 안 되면. 그러면 2x는 마이너스 7, x는 마이너스 2분의 7. 됐나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방정식 풀다 보면 답이 숫자가 분수꼴로 나오면 애들이 당황하더라고. 이런 경우 허다하니까 분수 나와도 자꾸 답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식 과정만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고 강조하는 거 있죠. 연습장 활용 꼭 해야 됩니다. 하고 저 숙제 검사 받을 때 나한테 꼭 연습장 보여줘야 돼. 너는 좀 잘 적어놓고 뭐 좀 적어놨는데 써야 된다. 알겠나? 연습장 없으면 수학 안 늘어. 자꾸 적어야 된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알림장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11월 17일이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개념표는 방금 했는 데까지 89쪽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 유형편 숙제는 조금 이따 지금도 다 마무리했어요. 네. 지난번 자 69쪽까지 했기 때문에 요거는 방정식 쪽에 문제 주면 되죠. 유형은 1차 방정식 됐네. 저기 약간 좀 내 다음에 질문도 받을 것도 있는데 자 79쪽에 10번까지 풀어주세요. 79쪽에 10번까지. 자, 근데 여기 풀다 보면 저 78쪽에 보려고 요 소수 들어가는 거 요런 문제를 좀 빼야겠네. 일단 77쪽은요 1번, 2번만 푸세요. 거기까지만 푸시고 나머지 다 풀면 됩니다. 됐죠? 79쪽 10번까지 자 해주시고 그러면 요번에는 자 부교재는 좀 양을 좀 줄일게요. 요번에는 딱 20개만 해주세요. 네 문제. 네 문제. 야, 반틈 줄였는데 거기다 또 줄이면 오늘은 빡지도 없잖아. 이게 너무 그러면 안 돼. 너무 대폭 줄이면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개념편에 풀 문제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유형편 좀 신경 써주시고 일단 부교재 한 20개 정도 해서 써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